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정치권의 오늘 최고의 이벤트는 누가 뭐라 해도 사자 토론인데요. 각 당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당이죠.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그 설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네. 설 민심 좀 체크를 하셨을 텐데 어떻던가요? 네, 설 연휴를 맞이해서 안철수 후보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와 광주, 전남, 호남을 주로 다니면서 음, 설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고민이 많으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이 많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네, 함량 미달로 이 두 후보는 정말 아닌데, 음, 음,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의 결과가 승리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직은 들지 않는 음. 상황이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0%만 넘겨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안철수 예. 후보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네. 예, 20%를 아마 기점으로 선택이 승리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음. 그 말씀 듣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20% 말씀하시니까 질문드리기 좀 뭐하지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 어떤 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네. 진단하고 계세요, 자체적으로? 저희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예. 지지율 추이를 두 가지 특성으로 보자면 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과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그 중도에 있어서의 확장성 이 두 예.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 뭐 김건희 그 배우자의 7시간 녹취 공방이나 음. 아니면 두 당만의 양자 토론 에 따른 공방 그리고 음. 거기에 이어진 법원의 결정 등으로 화제가 집중됐던 시기에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이 어.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예. 박스권과 확장성이라는 이 추세가 의미가 있고 음. 결국은 유권자의 표심은 확장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 20%를 강조하셨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20%의 지지율을 돌파를 하면 그때는 삼자 필승 구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필승입니다. 필승이다. 그렇게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도 보수와 2030 쪽이 지금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어제 저희가 이제 이용호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요. 국민의힘에. 네.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유수지에 비유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지지율의 특성은 중도에 대한 확장성을 의미하고 있고, 음. 1월 초에 국민의힘이 내분을 수습을 하면서, 음. 이준석 당대표가 내분 수습하면서 안철수의 지지율은 모두, 빠질 것이다. 음흠. 이렇게 자신을 했었는데 예. 안철수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예. 부분들이 확장성을 의미하고 있고 이 음. 확장성이 선거에 있어서는 가장 그 후보에게는 강점이 되는 음. 지지율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수없이 들었을 질문이 단일화일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단일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없습니다. 확실하게 안철수 후보도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 맞는 거죠. 예,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하나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네, 이걸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화 예,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하나의 어떤 그 척도로 온라인 광고 예, 계약, 유세차 예, 계약 네. 이런 걸 언급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와 관련된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화의 어떤 음. 이슈를 제기를 하고 음.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그 반응이 있으면 그 반응에 대해서
거 봐라,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단일화를 끊임없이 계속 자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뭐 아무리 자가 발전을 열심히 한들 음. 단일화는 없으니까 음.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이 온라인 광고를 체결하고 유세차 계약을 공모하고 유세차를 공모하고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히 진행되는 부분들을 실무적인 부분들까지 뭐 굳이 설명하면서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제 단일화 자가 발전을 멈추시고 그 후보에게 집중을 하시고 도대체 국민의힘의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는 닥치고 정권 교체 빼고 어떤 대한민국을 어떤 대한민국으로 끌고 갈 것인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선거에 있어서 후보라면 제1야당이라면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좀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온라인 광고나 뭐 유세차 이야기했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걱정 마시라 곧 계약한다 이렇게 이제 SNS에 입장 올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 끝났습니까? 그래서?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온라인 광고는 이미 계약을 했던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굳이 저희가 설명하면서 없다, 정말 없다 이 부분을 꼭 그 단일화 자가 발전을 하는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거들어줘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준석 대표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가 발전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확장의 하나의 모멘텀이 오늘 사자 토론이 될 거다 이렇게 설정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사자 토론은 어떻게 임할지 전략이 뭔지를 여쭤보는 건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표님? 뭐 영업비밀에 해당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자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진단입니다. 뭐 어떤 후보도 이 부분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뭐 후보라면 대충 뭐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 결국은 이제 빈말로 판명이 되는 그런 공약들을 남발하는 그런 수준에서 멈추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현실을 진단하고 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후보이고 그리고 공약이 내면화되어 있어서 반드시 실현시킬 실행 의지가 있는 그런 후보라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한눈에 보시기에도 차이가 도드라지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기본 스탠스는 양비론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양비론 잘못한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은 그거를 양비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잘못했으니까 비판한 겁니다. 지금 양 후보에 대한 양 당에 대한 지금 선거에 나오는 모든 의혹들, 검증 공방들 다 잘못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공사 구별도 없고 수신대가도 없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익을 사유화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자질도 없는 모습들 그거와 관련해서는 뭐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비난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고요. 뭐 안철수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토론해서 후보들 간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현실과 이 현실에 기반한 성장 전략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국민의힘의 그 이양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늘 사자 토론이 끝난 뒤에 다시 양자 토론을 제의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도대체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사실 잘못을 했고 그 잘못으로 탄핵이라는 그런 초유의 일도 겪었는데 그 뿌리 깊은 오만함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이 양자 토론과 관련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한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끝까지 이 부분을 자신들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아집 속에 있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국민들의 어떤 보이기나 하는 건지 참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점을 좀 따로 떼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안철수 후보 한 분은 사드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네. 이런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찬성의 입장을 보였고요. 예.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대표 사드와 관련해서 이 찬반으로 분리해서 찬성과 반대를 이념화하는 그래서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기존의 보수들이 이 남북 갈등과 이 대결을 이념화하는 전형적인 이 보수의 모습이고 보수가 안보를 선거의 꽃놀이패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뭐 사드 추가 배치뿐만 아니라 멸공, 선제 타격, 추적 이런 부분에서 줄줄이 시리즈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다시 과거로 퇴행시키는 그런 모습들인데 젊은 당대표라는 분이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 구태의 모습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는 모습들 속에서 정말 제1야당의 앞날이 암울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그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런 데에는 결국 2030 약간 보수와 경향과 맞물려 있는 거냐 이런 진단도 있던데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결국은 보수가 이렇게 남북 갈등과 대결을 이념화하는 모습들은 박스권에 계속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박스권을 공고히 하는 그런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 찬반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 방어와 관련해서 장사정포가 가장 위협적인데 이 사드라는 부분들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그 탐지 체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효율적이지 않다. 뭐 이러한 찬반 논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